석차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석차를. 자, 석차를 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몇 등일까요? 자, 이 사람이 몇 등인지 알려고 하면 평균이나 총점을 써야 되는데 뭘 쓸까요? 총점을 쓸까요? 평균을 쓸까요? 평균. 평균? 예, 좋아요. 빠른 결정 고마워요. 이것도 결정을 못해가지고 뭐 할까 뭐 이런 그 결정 장애들이 있는데, 자, 평균을 쓴다고 해보죠. 자, 그럼 이 사람이 몇 등인지 알고 싶으면 이 사람의 평균이 들어있는 K3에 있는 값이 다른 사람들의 평균 K3부터 K29에서 몇 번째로 큰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함수를 이용해서 석차를 계산하겠다고 한다면 필요한 값은 일단 이거죠. K3 석차를 구할 값, 그 다음에 K3부터 K29 비교 대상에 있는 곳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는 순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순서가 두 가지가 있죠. 큰 것이 1등인 경우, 작은 것이 1등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작은 것이 1등인 걸 어떤 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은 것이 1등인 거는 오름차순. 그 다음에 큰 것이 1등인 것은 내림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건 그렇게 그게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값들을 막대 그래프로 쭉 표시하게 되면 작은 것이 1등이면 막대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름차순이고요. 큰 것을 1등으로 하게 된다면 막대의 높이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내림차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1등인지, 큰 값이 1등인지 작은 값이 1등인지, 즉 오름차순을 사용할 것인지 내림차순을 사용할 것인지 이것까지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석차를 구하려고 하면 몇 가지가? 세 가지 값이 필요해요. K3 즉 평균을, 그러니까 석차를 구할 수, 그 다음에 자, 함수를 이용해서 석차를 구하려고 하면 먼저 석차를 구할 수, 그 다음에 다른 값들이 있는 범위, 즉 비교 대상이 있는 범위, 그리고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이 세 가지 값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이거죠. 함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아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복잡한 것도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면 이게 역시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함수 마법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식 입력줄이 있는데 보면 함수 삽입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그러면 함수 마법사가 나타나게 돼요. 지금 최근에 사용한 함수라는 범주가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뭐 말 그대로 최근에 사용한 함수들이에요. 자, 근데 이것 대신에 최근에 사용한 함수 대신에 모듈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안에는 엑셀이 제공하는 모든 함수들의 목록이 쭉 나오게 돼요. 알파벳 순으로 나와요. 그리고 어떤 함수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ABS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아래쪽에 사용 방법, 설명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전문용어로 맨땅의 헤딩이라고 하죠. 하나씩 선택을 하면서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찾아봐야지 돼요. 자, 근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석차를 구하는 함수의 이름은 랭크예요. 자, 랭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서로 발음은 신경 쓰지 말고, 자,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인수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세 가지, 그렇죠? 넘버, ref, order. 세 가지 인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제 확인 단추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개의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자, 첫 번째 인수, 넘버. 넘버는 뭐냐면 석차를 구할 수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 즉 K3에 있는 값이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K3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K3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가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요. 여기 작은 창이, 요 작은 단추 하나 있죠? 요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창이 잠시 작아져요. 그래서 K3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요 단추를 눌러주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보통 치워서 하지요. 자, 근데 이 단추의 용도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한번 써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RDF는 비교 대상이 있는 셀의 범위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K3부터 K29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K3부터 K29까지 있는 값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넣을 거냐?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더는, 자, 아까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설명을 보시게 되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린 어떤 순서? 내림차순. 내림차순이죠. 큰 게 1등이니까. 그렇죠? 큰 게 1등이니까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나? 0 또는 생략. 자, 생략해도 된다는데 굳이 0을 입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확인 단추를 눌러보죠. 자, 그러면 몇 등? 1등. 나는 1등이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 점수를 92점으로 고치지 않은 사람들은 3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걸 더블 클릭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랭크 K3 콜론 K29. K3에 있는 값이 K3부터 K29에서 몇 번째로 크냐? 이거죠. 자, 첫 번째로 크다 1등. 이 친구가 몇 년째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가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등을 계산을 했으면 나머지 사람의 석차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아까처럼 드래그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의 석차까지 잘 이제 구해졌어요. 자, 됐죠? 됐나요?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뭐가 좀 이상하죠? 네, 뭐가 이상해요? 1등이 많아요. 그렇죠? 오, 좋겠어요. 그죠? 자,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자, 그러면 자, 왜 그러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평균 구한 걸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첫 번째 사람의 K3에 있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J3 나누기 4를 했죠. 그래가지고 얘를 쭉 복사를 했더니 여기에는 뭐가 나올까요? J4 나누기 4. 여기에는 요 K5에는 J5 나누기 4 이렇게 나오죠. J3 나누기 4를 복사했더니 J4, J5, J6, J7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복사를 했을 때 바뀌는 셀의 주소를 우리는 상대 주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로 셀들을 참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셀을, J3을 참조하는 셀 K3 입장에서 봤을 때 J3은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내 왼쪽에 있는 셀의 값을 4로 나누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복사돼 와도 K3 입장에서는 내 왼쪽에 있는 셀, 즉 J3에 있는 값을 4로 나누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석차를 구했어요. 자,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K3과 K29의 의미는 뭐죠? K3, 자, 내 왼쪽에 있는 것을, 그것이 몇 등인지 알고 싶어. 어디에서? 내 왼쪽에 있는 것부터 저 밑에 있는 것까지. 자, 제일 마지막 걸로 한번 가볼까요? L29로 한번 가볼까요? 자, L29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아까 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걸 써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 왼쪽에 있는 것이 내 왼쪽에 있는 것부터 저 밑에까지 해서 몇 번째로 크냐? 이렇게 계산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당연히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1등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인수,
그 첫 번째 인수는 우리가 복사했을 때 주소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 왼쪽에 있는 것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계속. 그런데 두 번째 인수, 값들이 있는 범위, 즉 비교 대상이 있는 범위는 어디 누구의 석차를 구하더라도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소들은 뭘로 바꿔줘야 되느냐면 절대 주소로 바꿔줘야 돼요. 복사해도 바뀌지 않는 주소,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자,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부터 약간의 농담이 들어갑니다. 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절대 주소로 바꾸려고 하면 딸을 둘을 나오시면 됩니다. 자, 달러 이렇게 달러 기호를 붙여주게 돼요. 자,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돼요. 자, 셀의 주소는 K3 이런 것처럼 셀의 주소는 자, K3이라는 이름을 갖는 셀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K열 3행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과 열의 위치로 셀의 주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들 앞에 달러 기호를 붙이는 거예요. 달러 기호를 붙이면 자, 달러 기호가 마치 수갑처럼 생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그냥 기억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자, 근데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뒤에 있는 K29에도 달러 기호를 다 붙여줘야 돼요. 자, 근데 달러 기호를 붙일 때 일일이 붙이면 귀찮으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셀 근처에다가 셀 주소 근처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넣고요. 지금은 내가 K하고 이 사이에다 마우스 포인터 넣었죠? 그런 것처럼 근처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펑션 키 F4를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돼요? 달러 K 달러 29가 되죠. 자, 한 번 더 눌러보면 뭐가 돼요? K 달러 29. 그렇죠? 한 번 더 누르면 달러 K29. 한 번 누르면 K29 돼 있죠. 자, 한 번 더 눌러서 달러 K 달러 29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만약에 자, 지금처럼 열의 위치와 행의 위치에 모두 달러 기호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복사해도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달러 K29 하게 되면 즉 열의 위치에만 달러 기호를 붙이게 되면 얘는 복사를 하게 되면 열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행의 위치는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쳐서 쭉 드래그를 한번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마지막 걸 보더라도 이렇게 첫 번째 셀의 주소는 바뀌지만 두 번째 셀의 주소는 바뀌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모든 것들의 석차를 잘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냥 상대 주소, 절대 주소 구분하지 않고 계산식을 입력을 해서 결과를 보고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쭉 복사했을 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복사해도 바뀌면 안 되는 주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달러기를 붙여서 절대 주소로 바꿔서 쓰는 거죠. 지금은 뭐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라고 하겠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런 거를 그때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문제를 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에 석차 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1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지금 몇 분이죠? 51분이니까 1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